안녕하세요. 안지연 노무사입니다. 우선 1차 시험 합격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이제 남은 기간 우리가 같이 2차 시험 대비를 해야 되죠. 그래서 오늘 영상은 동차반 커리큘럼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영상을 찍게 되었고요. 우선 이제 동차반 같은 경우에는 정규 커리큘럼과 다르게 3개월 안에 압축적으로 대비를 해서 2차 시험장 가서 여러분들이 논술형 답안지를 완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노무사 정규 커리큘럼 같은 경우에는 1년 과정이죠. 그래서 우리가 1년을 100%라고 했을 때 약 25% 동안 여러분들이 압축적으로 대비를 해서 2차 시험장에 들어가서 답안지를 작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2차 시험장에 들어가서 기출문제를 보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파악해서 목차를 구성하고 글을 작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작년 기출문제를 보면서 어떻게 답안지를 구성해야 되는지, 그리고 정규 커리큘럼과 다르게 동차반 수험생들은 어떻게 시험을 대비해서 답안을 작성해야 되는지 간략하게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이제 인사 노무관리론 기출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답안지를 보고 목차를 구성할 때 기본 목차라는 게 있어요. 아까도 설명했지만 동차반 커리큘럼 같은 경우에는 100%가 아니라 25% 내에서 이론도 배워야 되고요. 답안지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배워야 되기 때문에 모든 주제를 100% 숙지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요. 기본 내용만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답안지를 작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목차 같은 경우에도 모든 목차를 여러분들이 암기하는 건 아니라 기본 목차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기본 목차 기준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 목차라고 하는 거는 화면을 띄워놓고 같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제 첫 번째로 의의가 있어요. 의의나 이제 뭐 개념이 있고, 두 번째로는 장단점이나 특징이 있습니다. 장단점 내지는 특징이 있고, 세 번째로는 과정이나 절차가 있어요. 과정이나 절차. 네 번째로는 성공적 운영 방안, 이제 기법을 조직에서 실제로 활용할 때 어떻게 활용해야 성공적으로 운영할지. 그래서 이제 뭐 성공적 운영 방안 내지는 조직의 관리 방안이라는 목차라고 제목이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이제 정리해주는 목차인데요. 저는 그냥 소결이라고 써요. 소결. 소결이라고 하는 거는 조직에 대해서 제언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보통 이제 결론으로도 많이 쓰는 목차입니다. 조직의 제언. 요렇게가 기본 목차예요. 요렇게가. 그래서 이 기본 목차를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건데, 동차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 의의, 장단점, 절차 여기까지만 숙지를 해도 완벽하세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동차반 진행할 때 이 의, 특징, 뭐 절차나 과정 이런 기본 목차 위주로 진행을 할 거고요. 나머지 성공적 운영 방안이라든지 뭐 조직의 제언 이런 것들은 추가적으로 볼 예정입니다. 플러스 알파로 볼 예정이에요. 이제 동차반이니까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내용을 잘 숙지하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 기본적인 키워드 위주로 기본 목차만 가지고 우리가 답안지를 작성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기본 이론에 대해서도 우리가 공부를 할 거고요. 근데 이제 기본 이론 100%에 대해서는 공부를 현실적으로 할 수가 없고, 25%에 대해서, 그러니까 핵심 주제죠. 핵심 주제만 가지고 기본 이론을 배울 거고요. 그럼 25%의 기본 이론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100% 아는 것처럼 답안지를 완성을 해야 돼요. 이해를 바탕으로 내가 어떻게 기본 이론을 논리적으로 답안지로 작성할지 작년 기출문제를 보면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 이제 보시면 기본적으로 다 이제 무난한 주제들이 나왔어요. 이번 문제가 좀 어렵고, 그래서 먼저 여기 이제 보시면 성과관리가 출제가 되었잖아요. 여기 이제 성과관리가 출제가 되었는데, 일단 성과관리라고 하는 거는 평가예요. 인사평가. 그래서 인사평가의 기본 개념을 서론으로 작성하면 돼요. 한번 목차를 바로 짜볼까요? 상위 개념에 의의와 중요성을 작성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인사평가의 개념과 중요성을 서론으로 작성하면 되고, 인사평가의 개념과 중요성. 문제에서 물어본 대로 목차를 짜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보시면 성과평가 방법 중에서도 속성접근법, 행동접근법, 결과접근법에 대한 개념과 장단점에 대해 설명하시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목차를, 이게 분설형이잖아요. 이제 분설형 문제는 이 로마자 목차 안에 분설형 문제를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1-1문 이렇게 해서 문제에서 물어본 대로 이렇게 쓰면 돼요. 성과평가 방법의 개념과 장단점, 이런 식으로 개념과 장단점 문제에서 물어본 대로 쓰면 돼요. 여기 보시면 속성접근법
속성 접근법 1번 이렇게 쓰고 2번도 마찬가지로 행동 접근법 3번 결과 접근법 해가지고 여기 이제 반가로 1번은 개념 2번 장단점 쭉 이렇게 쓰면 돼요. 이렇게 한번 제가 모범 답안을 직접 썼는데 같이 보도록 할까요? 제가 쓴 모범 답안 같은 경우에는 정규 커리큘럼을 기준으로 이제 100% 완성했을 때 답안이고 우리가 동차반은 어디까지 작성이 가능할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이게 이제 서론이에요. 서론으로 작성할 수 있는 거는 상위 개념의 의의와 중요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서론이에요. 역할이 서론은 상위 개념의 의의와 중요성을 쓰면 돼요. 얘가 이제 서론으로 상위 개념의 의의와 중요성을 여러분들이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성과관리라고 하는 거는 인사평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인사평가의 개념을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이게 이제 인사평가의 개념입니다. 근데 이제 성과관리라고 하는 거는 인사평가 중에서도 관리적 목적이 아니라 개발적이고 전략적 목적으로 인사평가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핵심 키워드들도 이렇게 쓰는 거예요. 관리적 목적에서 개발적, 전략적 목적의 평가가 중요해졌다.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주시는 거죠. 인사평가와 성과관리의 기본 개념을 작성을 해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1-1문 이제 동차반 수험생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적 관점까지는 모르셔도 문제에서 물어보는 이 성과평가의 방법이 있죠. 요것만 그냥 제목으로 쓰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동차반은 모르셔도 되고 요것까지 안 써도 돼요. 근데 성과평가의 방법, 이거 아까 문제에서 물어보고 있었던 거잖아요. 문제에서 물어보고 있는 내용을 그대로 목차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속성, 다음 페이지 가시면 행동, 다음 페이지 가시면 결과 이렇게 문제에서 물어본 대로 목차화 하시면 돼요. 그리고 아까 문제에서 뭘 물어봤죠? 개념과 장단점 쓰라고 했잖아요. 그대로 목차화 하시면 돼요. 이렇게 개념, 장점, 단점, 다음 페이지 개념, 장점, 단점. 근데 우리가 이제 정규 커리큘럼을 다 들었다 하면 이제 이런 것들이 답안지 차별화 포인트가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인사 노무 관리에서 배운 기법을 조직에 적용할 때 어떻게 운영해야 성공적으로 활용이 가능할지 성공적인 활용 방안을 써주시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들이 답안지 차별화 포인트인데 이제 동차반은 이건 안 할 거다. 동차반 같은 경우에서 문제에서 물어본 것만 잘 쓰시면 돼요. 그래서 개념과 장단점을 잘 쓰시면 되는데 우선은 여기 이제 보시면 개인 속성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개인 특성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거예요. 성과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개인 특성이 역량이거든요. 그래서 역량도 마찬가지로 특혜급 주제이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동차반을 들으시더라도 무난하게 작성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역량의 개념과 특징을 개념으로 써주시면 되고요. 장단점도 마찬가지. 역량의 장점과 단점을 우리가 배운 대로 쓰시면 돼요. 키워드를 가지고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역량의 기본적인 키워드,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전략과의 연계성, 유연성, 협업, 환경에 대응 능력, 동기부여, 혁신 능력 이런 것들이 다 키워드예요. 그래서 키워드를 조합해서 여러분들이 문장을 작성하는 연습도 동차반에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 저 같은 경우에는 글 쓰는 방법에 대해서 체득하는 게 동차반에서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 번 연습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 수업 같은 경우에는 25점 모의고사를 통해서 글 쓰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연습할 예정이고 제가 가장 강조하는 거 리라이팅 작업을 숙제로 드릴 거예요. 그래서 리라이팅 작업을 총 5회 이상 제출한 수험생에 대해서는 1대1 답안지 컨설팅으로 멘토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은 학원 홈페이지에 있으니까 이제 가서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1-2문 볼까요? 특성 접근법에 속하는 도식적 평정 척도법, 행동 접근법에 속하는 바스, 그리고 결과 접근법에 속하는 MBO에 대해서 서술을 하래요. 그래서 이제 개념을 쓰라고 했지만 개념만 쓰기에는 우리가 부족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동차반 같은 경우에는 어디까지 작성을 할 수 있느냐? 한번 우리가 같이 모범 답안을 보도록 할게요. 기본적인 내용을 써준 다음에 이렇게 저 같은 경우에는 한번 소결을 써줘요. 소결을 쓰는 이유가 이 연결고리 때문입니다. 연결고리.
그래서 개인 특성으로 역량을 측정하는 평가 기법으로 역량 평정 척도법이 있고, 업무 수행 과정에서 종업원의 행동을 측정하는 평가 기법은 바스가 있고, 결과를 측정하는 평가 기법은 MPO가 있다 하면서 이렇게 이제 연결고리로 한번 언급을 해주시는 거고요. 동차반도 이제 써도 되고 굳이 안 써도 되는 목차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제 문제에서 물어본 거를 그대로 목차화 하시면 돼요. 이렇게 도식적 등급 척도법, 바스, MBO 이렇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여기 이제 기법에 대한 목차는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개념이 있고요. 두 번째가 특징 내지는 장단점이 있어요. 특징 내지는 장단점. 동차반은 여기까지만 쓰면 돼요. 특징, 장단점. 더 나아가서 이제 절차. 바스나 MBO는 절차가 중요하거든요. 절차까지 쓰면 이제 훌륭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1년 커리큘럼을 다 들었다 하면 이제 이런 것까지 써주면 되는 거겠죠. 성공적 운영 방향까지 잘 써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기본 목차만 가지고 우리가 답안지를 작성하는 거예요. 기본 목차만 가지고. 성공적 운영 방안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 써도 돼요. 이제 동차반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공부 안 할 거고요. 기본 목차만, 개념, 특징, 절차 여기까지만 잘 써주시면 돼요. 한번 이제 바스 기준으로 개념을 작성하는 방법을 볼까요? 일단 바스 같은 경우에는 학자가 있어요. 그래서 학자는 반드시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스미스와 켄달 이렇게 이제 학자를 써주셔야 되는 거고, 아까 1-1문에는 행위지향 접근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행동 접근법에 해당하는 평가 기법이다. 이제 이렇게 언급을 해주는 거고요. 일단 이제 바스 같은 경우에 등장하게 된 배경이 평정 척도법의 추상성을 제거하기 위해 등장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개념에는 등장 배경도 이런 식으로 같이 언급을 해주시면 더 풍부한 답안 작성이 가능하겠죠? 등장 배경을 언급해주고, 추상성을 제거하기 위해 중요 사건 기술법을 통해 도출한 행동 사례를 기준으로 평가를 하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키워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작성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 이론도 아셔야 돼요. 이제 기본 이론의 기본적인 목차, 개념, 장단점, 절차 이렇게 이제 기본적인 내용만 가지고 수업을 진행할 예정이고, 이 기본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본 목차를 활용해서 답안지를 작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제가 모범 답안을 작성을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직의 제언 이런 것들이 이제 결론이에요. 결론도 우리 동차반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참고로만 보시고요. 경조도 한번 볼까요? 이제 경조 같은 경우에도 보시게 되면 이번 경영조직론 같은 경우에는 특일급 주제만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동차반만 들어도 충분히 작성할 수 있는 문제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문제 1번만 우리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조직의 장기적인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조직이 태어나고 성장하고 쇠퇴하는 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조직의 성장 주기와 조직의 쇠퇴 모형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성장 주기와 쇠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핵심 주제가 규모예요. 규모.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론으로는 규모의 개념과 장단점을 쓰시면 돼요. 동차반을 듣더라도 충분히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론적 관점에서 규모의 개념과 장단점을 목차로 써주시면 되는 거고, 두 번째부터는 문제에서 이렇게 물어본 대로 목차화 해주시면 돼요. 답안지를 작성한 걸 보시면 기본적인 내용을 써주시면 돼요. 킹과 카메론의 조직 수명 주기 단계 총 4가지가 있거든요. 창업 단계, 집단 공동체 단계, 공식화 단계, 정교화 단계. 각 단계의 기본적인 내용을 서술해 주시고 동차반만 들어도 충분히 작성할 수가 있어요. 이게 좀 어렵죠? 수명주기 단계별 조직구조의 특성. 5가지 기준 뭐였죠? 복잡성 중에서도 첫 번째가 전문화 내지는 부서화. 전문화 내지는 부서화. 두 번째가 수직적 복잡성으로 위계. 세 번째가 공식화, 네 번째가 집권화 내지는 분권화, 다섯 번째가 상황 변수로서 환경. 이 5가지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것도 다 동차반 때 배울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동차반은 기본 내용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조합을 해서 답안지를 작성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 100% 암기를 해서 작성을 할 수는 없고 25%를 가지고 작성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이해를 바탕으로 글 쓰는 능력이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 수업 같은 경우에는 글을 쓰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모르는 문제더라도 내가 아는 내용을 바탕으로 글을 완성할 수 있는 능력, 이제 이런 것 위주로 이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 이론은 핵심 쟁점 위주로 이제 25%
정도 이제 공부를 할 예정이고요. 그 25% 배운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답안지를 완성할지 우리가 동차반 총 10회 진행하거든요. 그 10회 동안 같이 연습을 하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여기까지 동차반 커리큘럼 이제 소개를 드렸고요. 어제 기본적으로 배운 이론은 얼마 없지만 아는 척 답안지 작성을 하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 내용을 기계적으로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논리적으로 작성하는 능력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럴수록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 이론에 대한 지식 투입보다는 아웃풋 연습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는 내용은 별로 없지만 어떻게 내가 답안지를 풍부하게 작성할 수 있는지 아는 척하는 게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는 척을 하려면 능력이 중요해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글을 잘 써야 됩니다. 그래서 글을 잘 쓰기 위해서는 충분한 연습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동차반 수업 같은 경우에는 서브노트를 가지고 기본 이론에 대해서 A급 주제만 공부를 할 예정이고 그 A급 주제를 가지고 모르는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떻게 대비를 해서 답안지를 작성할지 이제 그거 위주로 동차반 수업을 진행할 예정이에요.